2024년 4월 국내 침대업계에 지각 변동이 나왔습니다. 무려 30년 이상 1위를 지켜온 에이스침대가 왕자의 자리를 시몬스에게 내줬거든요. 2023년 시몬스는 매출 3,13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 성장했습니다. 이건 1992년 한국 법인이 설립된 이후 신기록이었고요. 반면 같은 기간 에이스침대의 매출은 3,0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죠. 이 소식이 더 화제가 된 건 시몬스와 에이스침대가 뿌리가 같은 형제기업이란 점 때문이었습니다. 1963년 고 안유수 전 회장이 에이스침대를 설립했고요. 이후 장남 안성호 대표에게는 에이스침대를, 차남 안정호 대표에게는 시몬스를 물려주었거든요. 그러나 오랜 기간 시몬스는 에이스침대의 경쟁 상대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에이스침대가 한국 침대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자였으니까요. 1992년 에이스침대는 국제공인 에이스침대 공학연구소를 설립해 품질 관리에 박차를 가했고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전설적인 광고 카피로 침대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놓았죠. 반면 안정호 대표가 취임했던 2001년 시몬스는 매출 200억 원대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에이스 침대와의 매출 격차는 무려 5배에 달했고요. 그러나 이후 시몬스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죠. 2013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2019년에는 2,000억 원을 돌파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매출 3,000억 원을 넘어서더니 처음으로 에이스 침대까지 앞지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꼽은 성공 요인, 시몬스의 남다른 브랜딩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몬스가 선보인 브랜딩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시도였거든요. 침대 없는 침대 광고를 제작하고 독창적인 팝업 스토어를 열고 NGO 수준의 공익활동을 펼쳤으니까요. 이런 시몬스의 행보는 과연 침대 회사가 맞나 싶을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매번 큰 화제를 모았고요. 사람들은 침대 시장의 새로운 리더 시몬스를 두고 말했습니다. 시몬스가 오랜 시간 펼쳐온 차별화된 브랜딩이 결실을 맺었다. 시몬스는 보수적인 침대 시장에서도 팬덤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시몬스, 1870년에 탄생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침대 회사입니다. 시몬스의 시작, 젤몬 시몬스의 철물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침대 스프링을 하나하나 손으로 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젤몬 시몬스는 철물 기술을 활용한 기계를 도입해 스프링 대량 생산에 성공한 거죠. 그 결과 15달러에 달하던 침대 가격이 95센트로 대폭 낮아졌고요. 침대는 상류층에 전유물 해서 일반 대중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죠. 1925년 시몬스는 세계 최초로 포켓 스프링 제조기계에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1958년에는 세계 최초로 퀸 사이즈와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개발했고요. 이후 시몬스 매트리스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가정과 호텔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엘리너 루즈벨트 같은 명사들이 시몬스의 고객이었고요. 그리고 1992년 한국에도 시몬스의 독자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 안정호 대표가 경영을 맡으면서 시몬스의 도약이 시작되었고요. 안정호 대표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유학파였는데요. 그가 시몬스를 맡았을 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시몬스가 후발주자로 인식되며 그저 그런 브랜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는 올드했고 쓸데없이 비싼 침대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안 대표가 선택한 길, 시몬스의 명품화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최고급 침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안 대표는 시몬스의 제품력을 명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서 출발했습니다. 시몬스 내부에서 원가 절감이라는 말을 금기어로 삼았고요. 포켓 스프링은 포스코의 경강선을, 포켓 커버는 이탈리아의 직물업체 이탈 펠트로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등 최고급 원료만을 고집했죠. 또 1,500억 원을 들여서 경기도 이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침대 공장 시몬스 팩토리움을 완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자재 선정부터 포켓 스프링 제작까지 시몬스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했는데요. 하나의 침대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1936가지의 품질 관리 항목을 통과해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한 침대로 시몬스가 공략한 곳, 국내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제품 선정이 까다로운 특급 호텔에서 선택받으면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을 거라 판단한 거죠. 이 전략은 완벽히 통했고요. 2004년 6성급 워커힐 호텔이 시몬스 침대를 도입했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호텔들도 하나둘 시몬스를 선택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시몬스는 호텔 신라, 포시즌스, 시그니엘 등 국내 특급 호텔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죠. 시몬스 매출의 약 70%가 700만 원대 이상의 침대에서 나오며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시몬스의 매출은 매년 15% 이상씩 성장했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몬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는데요. 2010년대부터 한샘, 현대 리바트, 코웨이 같은 대기업들이 침대 렌털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유통 마진을 뺀 중저가 매트리스 브랜드들이 시장을 잠식했고요. 또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닥쳤죠. 그러나 시몬스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냈습니다. 구독 경제 멤버십 시몬스 페이를 도입해 렌털 제품보다 저렴한 구매 옵션을 마련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전국 매장을 직영체제로 완성해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시몬스는 전에 없던 파격적인 브랜드를 선보였는데요. 침대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의 광고를 제작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철물점 컨셉의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 식료품점 컨셉의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를 열며 젊은 층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방문한 누적 방문 개수는 20만 명에 달하고요. 또한 시몬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영화평론가 이동진, 건축가 유현준 같은 명사들의 강연 컨텐츠를 선보이며 주목받았습니다. 시몬스의 월급쟁이 부사장 채널에서는 김성준 부사장이 이 시대 월급쟁이들의 애환과 생존 전략을 다뤄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최근 시몬스는 한층 더 진화된 브랜딩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그 핵심은 사회공헌입니다. 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앤서리트를 출시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주력하고 있죠. 그렇다면 침대 업계 1위 시몬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 마음속의 경쟁 상대는 다른 침대 회사가 아닙니다. 애플이나 나이키처럼 팬덤을 만드는 회사죠. 제품은 탄탄하게, 접근은 신선하게, 성장은 안정적으로, 이게 목표입니다. 침대 브랜드 시몬스를 나이키나 애플 같은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만큼 시몬스의 브랜딩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창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브랜딩계에 획을 그은 몇 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카드, 배달의 민족, 젠틀몬스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시몬스입니다.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개성 있는 친구처럼 느껴진다는 건데요. 현대카드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련된 친구, 배달의 민족은 유머와 센스를 겸비한 친구, 젠틀몬스터는 독특한 감각을 지닌 아티스틱한 친구로 느껴지죠. 그렇다면 시몬스는 어떤 개성의 친구일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시몬스입니다. 2017년 시몬스의 색다른 광고 캠페인이 공개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스러운 방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의 일상을 방해하는 여러 장면들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그녀가 침대에 눕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단번에 사라졌죠.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카피가 더해졌고요. 이 광고는 기존 국내 광고에서 보기 힘든 참신한 요소들로 가득했습니다. 과감하고 아름다운 공간 연출, 디테일한 소품, 여기에 파리와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모델 아네타 파약이 출연했고요. 남자 편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모델 벤자민 에이덤이었습니다. 또 뎀나 바살리아의 발렌시아가 데뷔 컬렉션 의상이 등장했고요. 배경음악은 영국 뮤지션 혼내의 명곡 웜 on a cold night이었죠. 또 이듬해에는 연출과 배경음악은 유지하면서 글로벌 탑 모델 션 오프리를 기용한 버전도 공개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광고의 핵심은 시몬스를 대표하는 카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재해석이었습니다. 과거 시몬스는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매트리스의 성능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광고에서는 침대에 대한 설명 없이 세련된 이미지와 감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시몬스는 뭔가 다르다는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었고요. 이후 시몬스의 광고는 한층 더 과감해졌습니다. 아예 광고에서 침대를 제외해버린 거죠. 수영장, 해먹, 자동차 본인 위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모델을 세련된 색감으로 담아냈고요. 또 하품하는 사람들 속에서 활력 넘치는 남자를 비추며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공개된 영상은 침대 없는 광고의 절정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해 8편의 힐링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수영장에 줄지어 앉아 발장구를 치고 하이힐로 펌프질을 하고 스프링클러가 물을 뿜는 이런 단순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세련된 심리치료 영상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공개 한 달 만에 2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침대 없는 침대 브랜딩 전략은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도 침대 전시는 과감히 생략했고요. 대신 작업복, 양말, 농구공, 수세미 같은 침대와 상관없는 굿즈를 선보여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굿즈 판매로만 1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침대가 등장하지 않는 침대 광고, 침대와 상관없는 굿즈를 파는 팝업 스토어, 이렇듯 시몬스가 침대 회사가 하지 않을 법한 일만 골라서 한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침대와 매트리스는 평생 몇 번 구매하지 않는 제품
제품이잖아요. 또 고가의 시몬스를 사는 주요 고객층은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였고요. 이에 시몬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고객층을 MZ세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들이 결혼이나 독립을 계기로 침대를 구매할 때 자연스럽게 시몬스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죠. 이를 위해서 시몬스는 당장 이들에게 침대를 팔기보다 브랜드에 대한 호감부터 쌓아가는 전략을 택한 거고요.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MZ세대가 시몬스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스의 매출은 급격히 증가했고요. 요즘 브랜드는 놀이공원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사가는 기념품이고요. 저는 시몬스의 브랜딩을 보면서 제프 구피의 이 말이 떠올랐는데요. 지난 몇 년간 시몬스는 침대를 판매하기보다 시몬스 놀이공원을 만드는 데 집중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가요? 우리 제품이 최고야 라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먼저 고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고객은 그 안에서 신나게 놀다가 자연스럽게 기념품까지 구매할 테니까요. 시몬스 놀이공원이 잘 보여준 것처럼요. 2020년은 시몬스가 창립 15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시몬스는 이 특별한 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념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먼저 이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나투두 리스트부터 정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자, 팬시한 디너를 열지 말자, 브랜드 책을 내지 말자. 그리고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1980년대, 90년대생 마케터들이 주축이 되어 시몬스 150주년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그렇게 시몬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가 성수동에 오픈했습니다. 3.5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는 없었습니다. 브랜드의 역사를 담은 설명도 생략됐고요. 대신 안전모, 목장갑 같은 예상치 못한 굿즈들이 공간을 채웠는데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죠.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대기 시간은 1시간 이상, 첫 달 매출은 무려 1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이후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경기도 이천, 부산 전포동으로 확장되며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 TV에서는 150주년을 기념하는 매너가 편안함을 만든다 캠페인이 온에어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쩍벌남, 슈퍼마켓에서 새치기하는 남성을 재치있게 꼬집어 신선한 공익광고라는 호평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시몬스는 브랜드 탄생 150주년을 맞아 뻔하지 않게 시몬스만의 방식으로 기념한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시몬스의 일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현재 시몬스 임직원의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입니다. 1990년대생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디자인, 마케팅, 굿즈, 팝업 스토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요. 이런 젊고 감각적인 직원들에게 시몬스는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 운영도 위계가 아닌 역할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는 인스타그램, 너는 팝업 스토어, 너는 굿즈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자율성을 보장하고요. 그 안에서 임원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프로젝트 예산을 확보하기, 그리고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간섭하지 않기.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준 부사장이 부산 전포동에서 발란사라는 힙한 편집숍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김 부사장이 발란사 대표에게 협업을 제안했는데 뜻밖의 답을 들었죠. 이미 예전에 시몬스와 콜라보 했는데요. 알고 보니 시몬스 디자인팀에서 이미 발란사와 협업해 장난감을 제작한 적이 있었던 거죠. 김성준 부사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시몬스에서는 모든 일이 이런 식입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일이든 시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임원은 세부 사항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시몬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들에게 독특한 가이드까지 제시합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일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죠. 중요한 건 회사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킨다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구독자 9만 명의 유튜브 채널 월급쟁이 부사장입니다. 이 채널에서 김성준 부사장은 브랜딩 노하우와 직장인의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는데요. 이 채널에는 김 부사장뿐만 아니라 많은 시몬스 직원들이 출연하며 자신들의 전문성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시몬스 직원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를 자각하게 되고요. 자연히 회사에 대한 더 큰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저는 시몬스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을 대접한다는 건 위계가 아닌 역할 중심으로 일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직원들이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겠고요. 그렇게 직원이 성장하면 회사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김성준 부사장은 월급쟁이 부사장 채널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몬스 굿즈는 왜 항상 예뻐요? 김 부사장의 답, 제가 안 만들어서 그래요 였습니다. 시몬스의 브랜딩이 남다른 비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답이었죠.
2023년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는데요. 숨진 두 사람은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린 30대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안정호 시몬스 대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두 자녀를 둔 자신이 바로 그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안 대표는 특단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몬스가 보유한 난연 매트리스 제조 공법 특허를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난연 매트리스는 화재 시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줘서 대피 시간을 확보해 주는데요. 시몬스가 국내 최초로 이 난연 매트리스를 개발해서 국제 특허까지 취득했거든요. 이를 개발하는 데만 2년의 시간과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었고요. 그런데 안 대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기술을 무료로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시몬스의 이런 행보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티문 미정산 사태 때는 14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먼저 배송을 완료했고요. 시몬스의 특정 매트리스가 판매될 때마다 소비자가의 5%를 삼성 서울병원에 기부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20억 원을 넘어섰고요. 또 시몬스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화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에서는 지역 농가와 협력해 매년 파머스 마켓을 열고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해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시몬스 테라스는 문을 연 지 5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이천시의 핫스팟으로 떠올랐고요. 사람들은 파타고니아가 사기업인지 NGO인지 묻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중간 어디쯤은 없을까? 저는 시몬스의 공익 활동을 보면서 파타고니아 CEO의 이 말이 떠올랐는데요. 요즘 시몬스도 마치 NGO 같은 사기업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시몬스의 모든 공익 활동을 바로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브랜딩 회사가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2022년 안정호 대표가 자신의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별도 법인인데요. 보통 침대 회사가 성공하면 가구나 리빙 분야로 확장하거나 유통사업으로 몸집을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 시몬스는 별도의 브랜딩 회사를 설립해서 자신들의 강점인 브랜딩 역량으로 공익 활동을 펼치는 거죠. 공익 활동마저도 시몬스 스타일로 뻔하지 않고 세련되게 이어가고 있고요. 2024년 11월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가 제작한 N32 캠페인이 공개되었습니다. 광고는 플라스틱 쓰레기 위에 누워있는 모형 인형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아이슬란드의 청정 해변에 놓인 N32 매트리스가 등장합니다. N32가 환경 호르몬이 없는 국내 최초 비건 매트리스임을 알려주고 슬립 세이프티라는 강렬한 슬로건으로 마무리되고요. 이 광고는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의 경계에 서 있는 독특한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보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파타고니아에 던진 질문을 시몬스에게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몬스는 과연 사기업인가요? 아니면 NGO인가요? 시몬스가 국내 침대 업계에서 유일무이한 브랜드가 된 비결. 침대를 팔기 전에 광고, 팝업 스토어, 굿즈로 먼저 고객과 놀았습니다. 젊고 창의적인 직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하는 문화를 조성했고요. NGO 같은 사기업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결과 그동안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잘 놀고 일 잘하고 의식 있는 친구로서 고객과 만났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친구라면 한번 사귀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작년 11월에 공개된 N32 광고를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 앞으로 시몬스의 브랜딩이 더욱 기대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Environmental hormones do not only come from plastics. Today you're bad, so and sorry too.